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 대연동의 유엔군 참전 기념탑이 시민과 가까워집니다. 부산시가 이곳을 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서부산권 첫 5성급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서부산 관광 생태계 구축에 더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사상 강변축제가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열흘간의 항해를 이어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스타들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군 참전 기념탑 주변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념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기념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념공원 옆 교차로에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잔디가 깔려있던 바닥을 파헤치고 경계석도 제거합니다. 바로 옆 인도도 파헤쳐졌습니다. 부산시가 3억 원을 들여 광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는 기념탑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바닥 경계석은 낮춰 광장으로 개방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광장은 넓히고 잔디 대신 보도블럭을 깔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광장 옆 차로는 높여 차량의 서행 운전을 유도합니다. 한때 우길기 형상으로 논란이 된 기념탑에도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이 기념탑은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5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건립했습니다. 우길기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기존의 유엔 6.25 참전 국가가 16개국에서 우리 참전국 6개국을 보태서 6개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표시를 다시 추가를 하여서 우길기의 모습이 상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탑신에 새겨진 금성문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금성문엔 탑을 세운 이유가 적혀 있는데 내용 중 십자군이란 표현이 세계 평화 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연말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계 평화문화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유엔 평화공원을 주출입구로 대연수목원과 기념공원을 연결하는 축을 만들고 문화회관과 박물관, 기념관 등을 연계한 개방형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5성급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산권 첫 특급 호텔인데요. 동부산에 집중돼 있던 관광 수요가 서부산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신호탄인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더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남항대교 양옆으로 부산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묘박지에 정박한 선박들, 물결에 부서진 햇살이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해안을 따라 빼곡한 원도심 풍경은 부산만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서부산권 첫 5성급 호텔 객실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세계 유명 호텔 체인은 국내 첫 호텔로 동부산이 아닌 서부산을 택했습니다. 부산하면 원래 서부산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원도심으로서 굉장히 많은 문화관광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이 없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은 고객들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윈덤 그랜드 부산이 오픈함에 따라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호텔은 5성급 획득을 위해 객실과 식당 시설 외에도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홀을 갖춰 서부산에서도 대규모 회의 등 컨벤션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종사 직원 200여 명 중 일부를 서구 구민으로 채용했습니다. 서구로 이주해온 직원까지 더하면 전체의 30%가 서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들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서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도에서 진행되는 고등어 축제가 있는데 그 시즌에 맞춰서 저희 호텔에서도 주방장들이 다양한 고등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호텔은 지난 5월 서구청과 주민 우선 채용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서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로 20회를 맞는 사상 강변 축제가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에 드넓은 녹색 잔디, 시민들의 쉼터인 삼락생태공원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열린 뒤 곧이어 사상 강변 축제가 준비 중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도 재즈 페스티벌처럼 피크닉 즐길 수 있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시 우수 축제로 선정된 사상 강변 축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이곳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사상 강변 축제. 슬로건은 20년의 빛, 사상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축제는 총 4개 테마, 6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거 만들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제1호 지방공원으로 지정된 삼락생태공원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층 다양해진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축제에 흥미를 더할 사상강변축제.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된 사상강변축제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국내외 영화 팬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드라마와 영화 등 화면에서만 봐왔던 좋아하는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항해를 이어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별들은 누굴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영화의 축제는 아시아 영화의 별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시작됐습니다. 코발트 색상의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박은빈. 비프 개막식 최초로 여성 단독 사회자로 개막식장을 꽉 채웠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송강호. 이번 영화제 호스트 역을 맡으며 올해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액터스 하우스를 통해 거침없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풀어낸 윤여정. 또 영화와 작품에 관한 관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송중기, 한호주, 손조까지 아낌없는 팬 서비스를 선사했습니다. 홍콩 스타 주윤발과 중국계 배우 판빙빙, 프랑스 감독 베르트랑 보넬로, 거장 감독과 배우들은 갈라 프리젠테이션에서 만났습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 오픈 토크 현장은 관객 열기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를 비롯해 발레리나, 비질란테, 화란, 거래, 거미짓 등 출연 배우와 감독들이 총 출동해 영화 세계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창동 감독과 고 윤정희 배우의 배우자이자 유명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가 한국 영화사 최고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그녀의 삶을 추억해보는 것 또한 부산 국제영화제만의 매력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1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진구 양정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덮쳐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출발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유명 유튜버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12일 오후 12시 45분쯤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출동해 40대 유튜버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노년층들이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도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데다 관련 정보도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장노년층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중년의 남녀. 사진은 잘 나왔는지,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올해 9월 말 3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60대 부부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퇴직 이후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에서 나온 뒤 맞이한 현실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함이 일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부부는 퇴직 10여일 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쉬다 보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내일에 이력서 하나 딱 첨부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막상 이제 퇴직하고 보니까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몰랐지만 틈새 시장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좀 용기도 주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노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자리 한마당이 지난 6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올해 68세의 정규선 씨 역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선택폭이 넓고 가고 싶은 데를 골라갈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맞게 교통이 편리하고 적당한 보수에만 좋겠습니다. 정년으로 일터를 떠났을 뿐 여전히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업의 홍보는 물론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지역 50개 업체가 참여했고 장노년 300여 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산후관리사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다가 이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는 많이 계세요.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센터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연결해 장노년들의 구직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탕후루 같은 포장 음식을 먹고 난 뒤 무단 투기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공공쓰레기통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연 공공쓰레기통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걷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화단을 살펴보면 일회용 커피잔이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탕후루나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점포들이 늘면서 나타난 골칫거리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남포동과 서면,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 앞은 유동인구가 많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일상인 곳입니다. 남포동의 경우 탕후루 판매점 3곳이 몰려 있는 데다가 포장 전문 카페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탕후루를 꿰는 꼬치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고 일회용 컵도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포에서도 쓰레기통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손님들이 밖에서 먹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커피 가다가 먹고는 저런 데 하나 버려놓잖아. 그럼 그럴 때 내가 가야서 요 쭉 넣으면 되는데 나도 못 볼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 버리는 자리라고 막 수고해? 그러면 있으면.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지 청소. 그냥 아무데나 시기 집어 던지고 놓고 가고 또 화단 옆에 보면은 막 담배꽁 켜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기점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공공쓰레기통. 하지만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공쓰레기통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중심가에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20m 간격으로 이렇게 뜸뜸이 해놓으면 많이 활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테고.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인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지금 쓰레기 봉다리를 중간에 이렇게 깔아놔봐도 사실 그 안에다 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밖에다 버려버리고.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 투기와 공공 쓰레기통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할까? 지금 우리 시 그 공공 쓰레기통은 한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504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당장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노점상 주변의 환경 미화원들이 적게 청소가 좀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쓰레기통이 좀 필요하다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돈을 지원을 해서 그 확대하는 방향에는 구군과 같이 의견을 맞출 계획입니다. 한편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번화가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불법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부산 16개 구군이 적발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총 1,720건입니다. 앞서 2021년 3,268건, 2022년에는 2,697건 등 매년 2,500건이 넘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는 길거리대로, 주택가는 주택가대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부산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건 관련된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좀 자발적인 활동들을 결합하는 방법들. 근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연결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쓰레기통 설치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의 길거리가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행동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안방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OTT 플랫폼이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부산국제영화제는 OTT 속 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주목받은 작품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국제 OTT 페스티벌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연석이 연쇄살인마로, 이성민이 택시기사로 등장하는 서스펜스 드라마 운수 오진날. 배우 남주혁이 주연을 맡아 모범 경찰대생이자 자경단을 연기하는 액션 스릴러 드라마 바질란테. 배우 유승우가 친구 납치범으로 나오는 스릴러 드라마 거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작품들로 공통점은 모두 OTT 플랫폼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비프는 5개의 OTT 시리즈물과 2편의 OTT 영화를 초청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예매 시작과 함께 전 회차 티켓이 매진되는 등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객과 영화인들이 직접 만나는 행사도 12개 중 6개가 OTT 콘텐츠로 구성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오픈 토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미디어에서만 보고 꽤나 많이 모이셨네요. 하여튼간 독전2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OTT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올해 OTT 수상 프로그램은 아시아에서 글로벌로 콘텐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국내 드라마 무빙이 최고의 작품상을 수상했고 출연 배우 유승용이 남자 주연 배우상을, 이정아와 고윤정이 남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제와 함께 국제 OTT 페스티벌도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OTT 플랫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알리면서 투자 활동을 진행했고 산업 발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히 유료 방송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제약을 혁신할 것입니다. 고객이 사실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행동 양식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쌓을 수 있고 이를 굉장히 반영하여서 고객에게 추천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쌍방향적인 이제 플랫폼의 변화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OTT 열풍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25회 UN 평화축제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남구 평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14일 오후 평화시민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평화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가수 장윤정과 부산시립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평화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상설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평생학습박람회와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먹거리 장터 등도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김해공항과 부산 시내를 오가는 리무진 버스 운행을 재개합니다. 해운대 노선은 지난 2월 일부 운행 재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부산역 노선은 10월 중 운행을 재개하는 등 해운대 노선 8대와 부산역 노선 4대 등 총 12대가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정상 운행합니다. 강서구는 오는 18일 자연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가덕도 일대 해역에 계량조개 8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계량조개는 낙동강의 비옥한 모래밭에서 서식하며 조개살이 갈매기에 불이 같다고 하여 갈미조개로도 불립니다. 구는 2021년부터 계량조개 자원회복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180톤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